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노계 박일로 선생의 누항사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분 호가 노계입니다. 노계. 박일로입니다. 누항사. 누자가 누추할 누자입니다. 항자가 거리 항자예요. 그러면은 누항은 뭐냐 하면은 누추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누추한 거리라는 뜻인데 논어에 나와요.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 또는 가난한 선비들이 공부하면서 사는 곳. 벼슬길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겠죠. 그런 선비들이 모여 사는 거리를 누항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는 이 누항에서 안빈낙도가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잠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노계 박일로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임진왜란이죠. 끝나고 와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해, 삶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읊은 겁니다. 물론 본문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에 관한 게 나왔죠. 누항이란 논어에 나온 말이다. 가난한 삶 가운데도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한 즐거움을 즐기는 공간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된다 해놨죠. 그죠? 그래서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는 빈이무원의 경지나 자연을 벗어나 안빈낙도함을 알게 해준다 했습니다. 결국 당대 살림에 묻힌 선비들의 고질한 삶과 현실의 부조화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놨죠. 네, 빈이무원이 뭐냐면은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빈낙도는 가난하지만은 그 속에서 도를 깨우치며 산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안빈낙도 빈이무원. 누항이란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학문을 닦으면서 도를 추구하며 즐겁게 살겠다 하는 그런 것을 누항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제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선 요약 정리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요. 자, 핵심 정리. 여기 보면은 박일로 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호가 노계 또는 무하옹이라 했습니다. 볼까요? 이 가사문학인데, 가사작품인데, 언일 가사이죠. 언일이 뭐냐면, 숨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은자가 수물은자입니다. 수물은 일자가 편안할 일자입니다. 그래서 언일가사라는 것은 숨어서 편안하게 살면서 적은 글이다 뜻인데 쉽게 말하면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작품을 적었다 뜻입니다. 7단락으로 나눌 경우에 밑에 나눴습니다. 볼까요? 안빈의 신념과 생활의 공공함, 임진왜란 참전, 전란 후에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됨, 밭갈이 할 수가 없어 실망과 좌절을 겪음, 잠을 이루고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찍었네요. 그 다음, 이거 틀렸습니다. 강호의 꿈을 되새김, 그 다음 비난한 처지를 받아들여 안빈낙도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4단락으로 나눌 경우는 총론적 서사에 있습니다. 위에 번호 1번에 해당되고요. 위국 일념, 나라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2번이고요. 빈곤으로 인한 고통과 범인 3, 4, 5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안빈낙도 불가피한 선택 6, 7입니다. 표현법은 대구법, 서리법, 과장법, 열거법이 사용되었고요. 주제가 누항에 묻혀 빈이 무언을 추구한다.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들이 고질한 삶과 현실의 부족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었습니다. 본문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이분이 전쟁에 참전하시는데 어떤 전쟁이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동안에 해군, 즉 수군이죠. 요새 말하면 해군입니다. 해군에 복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 너무나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냐면은 친구가 와요. 친구가 오는데 그 친구가 한음 이덕형입니다. 이 친구가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친구한테 대접할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항사를 적어서 줬답니다. 친구한테. 내가 너무 가난해서 자네에게 음식 또는 술 한 잔 대접해 주지 못하니 내가 이 누항사를 적어서 줄 테니까 그 술 한 잔 먹은 셈 치구려 하면서 이 글을 적어줬답니다. 네, 한은 이덕형입니다. 절친이죠. 그 절친인 이 이덕형은 박일로의 사정을 알고 묵묵히 그 글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항사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죠? 그래서 누항사를 적은 박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이게 2022년 수특의 제시일이었습니다. 그때 일부분이 좀 다른 문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네. 제일 먼저 어리고 우할할산 인해 우해 변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박일로의 작품은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한자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한자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줄거리가 흘러내려간다 하는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누항사에는 소주인과 작가 두 사람의 대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대화 부분을 꼭 염두해 두고 보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수특에는 앞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앞부분이 나왔지만은 원래는 대화가 시험 잘 나옵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누가요? 박일로가요. 양반이에요. 그것도 양반인데 일반 평민한테 무시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울게요.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어리고 우활할산 인의 우에 든이 없다. 자, 어리고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당시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어린 해서 의미 이동이 일어났죠. 어리고 우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물정이 어렵다. 세상 물정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네, 뒤에 보면은 여기 누앙사 뒤쪽에 단어가 다 있으니까 단어 뜻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세상 물정이 모른다. 세상 물정에 어둡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인의 우에 든이 없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구나.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제일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참전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양반인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길흉화복을 하늘의 붙여두고 했죠. 그러니까 길흉화복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좋은 일, 흉한 일, 재앙 있는 일, 복이 있는 일 이렇게 나누어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길흉화복, 운명입니다. 작가의 운수 또는 운명을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하늘에다 맡겨둔다. 무슨 뜻입니까?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즉 누추한 거리에, 그것도 제일 깊은 곳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집이라고 해봐야 초가 아니겠습니까? 초가보다 못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 초막을 지어서 살았다는 뜻이죠. 지웁니다. 이때 2022년 수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 파트죠. 자, 요 지금 제가 물결문이 치는 이곳에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와 밥을 먹으려 하니 자식들이 모두 나와서 그 밥을 쳐다본다. 내가 혼자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얘기합니다. 그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배고픈 자식들이 모두 나와서 그 밥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그래서 작가는 내가 혼자 먹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뗄나무를 불 붙여서 그 밥을
넣어서 숭늉을 만들어 먹죠. 그리고 물배를 채운다는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볼까요? 자, 지우겠습니다. 2022년 수특에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자기 아버지, 즉 작가가 밥을 먹으리 하니 쳐다보더라는 뜻이죠. 참 안타깝죠? 풍조 우스개, 바람 부는 아침, 비 내리는 저녁에, 썩은 지피 스피랴, 썩은, 물 먹은 지피죠. 썩은 지피, 습이랬다. 습이 뭐냐? 자, 요새 습이죠. 이거는 땔감입니다. 땔감. 불 붙이는 재료죠. 뭡니까? 지푸라기가요, 물 먹어서 축축합니다. 썩었어요. 그것도 축축한 지푸라기예요. 그것을 땔감으로 만들어서, 땔감이 되어서, 즉 땔감으로 사용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아침, 비 오는 저녁에 그 축축한 지푸라기, 즉 집을 땔감으로 해서 그런 뜻입니다. 셔홉밥 닷홉죽에 연기도 하도알샤. 새홉밥 닷홉죽에 얼마 안 되는 밥을 죽으로 만들었는데 만들려고 땔감을 사용했죠. 그 땔감이 물을 많이 먹고 축축하니까 불은 붙지 않고 연기만 많이 나더라 뜻입니다. 그러면은 숭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된 숭늉에 빈배 새길 뿐이로다. 다 완성되지 못한 그런 묽은 물에 물을 품하시면서 배고픔을 잊게 했다. 쉽게 말하면요, 묽은 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잊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금방 또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느낍니까?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에 일하다 장부의 뜻을 옮기는가, 즉 내 삶이 잃다 하더라도 장부의 뜻이 뭡니까? 장부의 뜻, 안빈일념이죠. 내 삶이 누추하고 힘이 들더라도 이 안빈일념이란 생각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아주 자글망정 품고 있다. 그래서 수의로 살자는 숫자가 빠를 숫자예요. 의자가 마땅한 의자입니다. 마땅함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무슨 뜻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굶습니다. 굶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